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식당은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정말 만족했기 때문이죠. 일단 제목에 써놓았듯이 모둠의 구성이 가격 대비 정말 좋고요. 그 밖의 메뉴들도 대부분 만원대인데 음식 맛도 제 취향이라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예약하는 게 조금 어렵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곳이라서 이번 영상도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회사랑이 정말 만족했던 오늘의 식당,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 위치한 야옹지마입니다. 야옹지마는 가성비 오마카세로 유명했던 오오시마의 셰프님이 오마카세가 아닌 이자카야 컨셉으로 새로 오픈한 식당인데요. 이곳 역시 가성비가 너무나 훌륭해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지금도 예약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인 어플이나 전화로 예약하는 게 아닌 식당 앞에 있는 예약자 명단에 직접 기입하는 식이라서 전화나 어플로만 예약 가능한 식당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귀찮을지 몰라도 보다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예약하는 법은 고정 댓글에 상세히 적어 놓았으니 그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곳 야옹지마는 이자카야지만 1,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이날 1부 예약에 성공해서 1부 시작 시간인 오후 6시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내부는 다음과 같이 바 테이블 형식이었으며 총 14명이 앉을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렇게 오후 6시가 되어 모든 손님이 입장하고 메뉴판이 제공되었는데요. 메뉴는 이곳의 시그니처인 모둠회를 비롯해 다양한 해산물 안주가 있었는데 몇몇 원재료가 비싼 메뉴를 제외하고는 만원 혹은 그 이하에 판매하고 있어서 음식의 가격은 정말 착하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단가가 높은 음식도 가격만 높을 뿐이지 가성비는 좋았고요. 대신 이곳은 이자카야라는 정의에 맞춰서 술 주문이 필수이기에 맛난 술과 가성비 좋은 안주를 드시고 싶은 분들께 적합한 곳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음식과 술을 고르고 메뉴판과 함께 제공된 주문서에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면 직원분이 다 걷어가시고 주문받은 메뉴가 하나하나 준비됐는데요. 이곳은 요리하는 사장님과 직원분 이렇게 2명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리가 나오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며 얘기하다 보면 음식이 나오는 구조죠. 이날 저는 어떤 술을 곁들일까 고민하던 차에 국내산 사과즙으로 사이더를 만드는 댄싱 사이더의 제품이 있어서 이를 식전주 겸 페어링 목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주문한 건 스윗 마마라는 사이더로 레몬그라스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맛은 사과 캐릭터가 있는 스파클링 와인과 닮았으며 단맛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입에 오래 남는 단맛이 아니라서 식전주뿐만 아니라 입을 환기시켜주는 목적으로도 즐기기 좋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몬그라스의 산뜻함이 은은하게 있어서 기름지거나 맛이 짙은 음식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았고요. 이건 이따가 음식과도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이더를 마시며 얘기하다 보니 드디어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바로 사시미 모리와세, 한국말로는 모둠회죠. 이 모둠회의 가격은 4만원인데 그런데 구성을 보면 4만원에 이 구성이 가능한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날의 구성은 성게 중에서도 퀄리티가 좋은 산타바바라 성게와 얼리지 않은 참다랑어 대뱃살, 참다랑어 속살, 그리고 감칠맛과 적당한 고소함이 있는 새끼 참다랑어 뱃살, 최근 수입되기 시작한 최고급 어종인 빛 금눈돔, 그리고 고등어, 농어, 참돔, 찐전복, 문어, 아르헨티나 홍새우, 최고급 오징어라 불리는 무늬오징어, 회와 함께 곁들여 먹을 연어알 절임, 이렇게가 끝인 줄 알았는데 밑에 회가 또 있더라고요. 추가로 전갱이, 제빵어, 숭어, 골뱅이가 있었습니다. 17종의 회, 해산물이 담겨있고 그 중에서 몇몇은 고급 횟감인데 이 한 접시에 4만원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입니다. 이곳은 사케와 같이 비싼 술은 적당한 가격이지만 일반 소주와 맥주는 가격이 2,000원 정도 더 비싼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 모둠회를 보면 술값이 몇천 원 더 비싼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온 회는 모두 리뷰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기에 특히 궁금한 것 위주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빛 금눈돔. 최근 수입되기 시작해서 국내 업장에서도 종종 보이는 어종이죠. 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고급 일식집에서 주로 제공되는데 인당 2만원인 이 모둠회에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 빛 금눈돔은 간장에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우선 가장 인상적인 건 식감이었습니다. 수입되는 과정에서 숙성이 기본으로 되기에 육질이 부드럽고 찰진 것도 있었으나 씹는 식감이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마치 잘 삶은 물을 먹을 때 섬유질이 주는 조직감이 느껴지듯 이 빛 금눈돔에서도 그와 비슷한 식감이 육질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식감에 집중하다 보면 감칠맛도 서서히 올라오거든요. 이 감칠맛이 간장과 만나 숙성회가 지닌 단맛을 한껏 전해주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외 횟감들도 숙성 정도는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찰기가 있으며 감칠맛이 잘 올라와 그 맛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온 몇몇 횟감들을 조합해서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참다랑어 뱃살 위에 무늬오징어, 연어알 조림, 성게를 얹어 먹는 거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죠. 함께 곁들인 식재료들이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편이라 입에 넣고 몇 번 씹지 않아도 녹아내리듯 모든 맛이 싹 섞이거든요. 그렇게 단맛을 주로 지닌 해산물 본연의 맛이 모여 해산물 특유의 단맛이 빈틈없이 풍성하게 다가오고 거기에 숙성횟감이 지닌 감칠맛 그리고 시트러스함도 살포시 더해져서 한 번에 전해지는 이 다채롭고 풍성한 맛은 마치 근사한 요리를 먹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같이 간 친구도 저와 마찬가지로 정말 좋아했고요. 그런데 이 구성에서 느껴진 산뜻함이 어디서 난 건가 찾아보니까 바로 이 연어알 절임이었습니다. 연어알 절임에 대해서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다진 레몬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더해진 레몬의 시트러스함이 자칫 느끼해질 수도 있는 이 조합을 더 맛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에 남는 여우는 식전주로 즐겼던 사이다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고요. 비록 회와 함께 먹었을 때 큰 시너지를 주는 건 아니었지만 다음 음식으로 넘어갈 때마다 한 번씩 마시기 좋은 술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회를 먹다 보니 다음 음식이 준비되었어요. 바로 교토풍 운하기 다시 막기, 일본식 계란말이에 민물장어를 넣은 요리로 소스와 시치미를 곁들여 다음과 같이 주셨습니다. 가격은 10,000원으로 그 양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민물장어도 들어간 요리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양이라면 이 역시 가성비는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온 장어 계란말이는 따끈할 때 먹어봤는데요. 이 계란말이는 특유의 달큰한 맛을 지니고 있어서 가장 처음엔 단맛이 느껴졌지만 입에서 오래 남는 단맛이 아니라서 그 단맛은 금방 옅어지고 그 옅어진 자리엔 계란의 담백함, 장어의 담백함과 기름짐이 채워져 입안을 부드럽고 풍성하게 물들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맛과 기름짐이 두드러지는 요리는 쉽게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란말이 안에 들어간 일본 깻잎인 시소와 적초생강이 특유의 향을 더해주어 이국적이면서도 묘하게 맛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위에 뿌려진 시치미 역시 살짝의 매운맛을 더해줘서 첫 점부터 마지막 한 점까지 맛있게 먹었고요. 단 시소라는 식재료가 호불호가 있는 편이기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한 다음 요리가 나왔어요. 바로 아지 후라이, 정갱이 튀김이죠. 정갱이는 통으로 튀겨낸 게 아닌 회를 썰듯 썰어낸 정갱이 살코기에 튀김옷을 입혀서 소스와 함께 주셨습니다. 이 역시 가격은 10,000원이며 요리 하나하나의 가격과 양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다양한 요리를 즐기기 괜찮아 보입니다. 우선 이 정갱이 튀김은 소스에 찍지 않고 먹어보았습니다. 눈으로 봤을 땐 입천장이 까질 것처럼 꽤나 바삭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입에 넣고 보니 억세다 단단하다는 느낌 없이 기분 좋은 바삭함과 함께 기름의 고소함과 더불어 튀김옷의 고소함이 싹 퍼지고 생선살은 담백한데 비린내는 없고 불고살 생선 특유의 매운맛 살짝 더해진 느낌으로 깔끔하고 맛난 생선튀김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소스에 찍어서도 먹어봤는데 이 소스는 우리가 흔히 먹는 돈가스 소스와 닮았지만 단맛이 덜하고 맛이 짙으며 약간의 신맛이 있어서 이 역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반에 주문한 요리가 다 나오고 뭔가 이대로 끝내기는 아쉬워서 메뉴를 다시 봤는데요. 이곳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면 요리도 참 괜찮다고 해서 이번에는 야옹지마의 면 요리를 한번 주문해볼까 합니다. 면은 다음과 같이 있으며 인기 메뉴는 나폴리탄이라는 일본식 파스타지만 직원분이 말하기론 나폴리탄도 좋지만 이 요리도 인기가 많다고 해서 한번 주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면 요리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해서 그 사이에 꼬치 요리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이 해산물 꼬치는 불레음을 기분 좋게 품고 있었으며 촉촉하게 잘 구워져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가리비 꼬치는 3,000원, 보리새우 꼬치는 4,000원으로 가격도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보리새우는 껍질을 바짝 구워내 이를 통째로 먹을 때 갑각류 특유의 내음과 더불어 강렬한 고소함이 퍼지고 그 속에 은은한 단맛을 지닌 살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죠. 물론 껍질이 튀김옷처럼 먹기 편하진 않았지만 평소에 껍질 까기 귀찮아서 통으로 드시던 분이라면 메뉴에 보리새우 꼬치가 있을 경우 주문해서 맛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꼬치와 술을 즐기다 보니 추천받은 면 요리가 나왔어요. 바로 중화면. 가격은 9,000원으로 무난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간 해산물을 보고 살짝 놀랬습니다. 안에 오징어와 해산물 믹스 외에도 홍새우와 전복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화면도 다른 음식들 못지않게 가격 대비 알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중화면은 국물 먼저 먹어봤는데요. 국물은 생각보다 간이 세지 않았으며 상당히 익숙한 맛이라서 생각해보니까 중국집에서 파는 잡탕밥
그 잡탕밥의 소스를 국물로 표현하면 이런 맛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먹은 면은 전형적인 라멘면으로 식감이 살짝 있어 면을 씹는 식감과 진하고 깊은 맛을 지닌 국물을 함께 즐기기에 좋았고요. 비록 얼큰하고 칼칼한 느낌은 아니지만 술 먹다가 뜨끈하고 맛난 국물을 드시고 싶다면 마무리로 주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폴리탄은 요리하는 과정에서 냄새만 맡았는데도 너무 맛있어 보였으며 메뉴에서 궁금했던 물회 라멘은 물회에 라멘면을 넣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숙성회를 정말 양껏 얹어주시더라고요. 이게 15,000원인데 말이죠. 요즘같이 더울 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야옹지마의 음식들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곳에 대한 한 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이 어려운 만큼 가성비가 훌륭한 술집. 이곳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술과 음식을 즐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류 주문이 필수라는 점에서 음식에 술을 곁들일 수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술이 필수라는 점과 단가가 낮은 술의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2,000원 정도 비싸다는 점이 아쉬운 분들은 다른 식당에 가시는 걸 권해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술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술에 조금 더 들어가는 돈을 음식값에 보태서 이 정도 퀄리티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진짜 회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모듬회의 구성과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술값이 조금 더 나간다는 점에만 집중하기보단 전체적인 걸 봐주시면 더 만족스럽게 이곳을 즐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강남의 고급 일식집이 아닌 다음과 같이 안주를 저렴하게 팔아서 술의 가격이 조금 더 있는 식당은 비싼 술일수록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음식도 맛있고 구성도 좋은 이 식당에서 값어치 나가는 술과 함께 음식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